네, 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리시브를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리시브를 하기 전에 어떤 연습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프로핸드 한번 스트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리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 기본적인 거죠. 프로핸드 스트로크를 이렇게 연습해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포핸드 연습을 기본 득점을 잡아놓고 게임할 때는 박자를 빨리 칠 수도 있고 기다려서 칠 수도 있고요. 여러 박자가 있으니까 스피드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지만 늦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부질적으로 빨리 해서 보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한 번씩 나와주는 기본 드라이브를 또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끝낸다는 기분이 아니라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기본, 나만의 기본 타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연습해서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 거죠. 무기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기를 장착을 해놓으면은 리시브 할 때는 좀 유리하겠죠. 또 만들어 백주도 올 수 있으니까 백주도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포핸드도 할 수 있고 또 드라이브 걸 수도 있고요. 또 백도 마찬가지로 또 혹시 이제 돌아서지 못할 경우에는 또 백주도 대비해서 저는 이런 상회전 한 바퀴를 볼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핸드랑 백핸드 쪽을 미리 장착을 해놔야지만 리시브 할 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 되신 분들은 이제 스냅을 쳐서 드라이브성이라고 해서 크게 보지 마시고 약간의 스핀을 준다. 볼을 좀 굴릴 줄 알면은 더 많은 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면은 이제 커트볼도 상대방이 볼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되면은 이렇게 찍어 보낼 수, 더 길게 보낼 수도 있고 셋업 쳐서 이 셋업이 어렵죠. 짧게 주는 연습도 하면 더 좋고요. 리시브는 어떻게 올지 모르고 내가 또 어떻게 보낼 때로 여러 구질을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길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볼을 잡아서 커트볼을 잡아놓고 내가 커트볼도 공격도 할 수 있겠죠. 돌아서 커트볼도 걸 수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이 정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연습을 좀 필요하지만 그럼 내가 모든 볼을 이렇게 리시브를 내가 어떤 순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착을 해놓으면은 수월하게 리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성이나 찌개트성으로 보낼 수도 있고 파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는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할 줄 알면은 내가 좀 상대방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 왔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탑스핀 와도 내가 찍어줄 수 있는 올려서 와서 내가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기면 리시브는 좀 내가 어떤 순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왔을 경우에 내 마음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대로 서비스 리시브는 상대방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을 보고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서비스 한번 넣어보시면 어떤 거 아무거나 봤을 때 구질을 보고 내가 봤을 때 커트볼이니까 저는 칠 때 첫 번째 보는 내가 주고 집힌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순서는 찍었을 경우에 굳이 내가 쇼트성이나 파로 치는 게 아니라 찍었을 경우에는 내가 카트성으로 보내는 순서를 정해놓고 여유 되는 분은 건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커트볼 왔을 때는 커트볼로 안전하게 상대방이 들어와서기 힘들게 공격하기 힘들게 백 쪽으로 주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찍었을 경우에는 보고 나서 준다. 확실하게 준다. 여유 되신 분들은 스냅을 이렇게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보고 나서 좀 멀리 상대방이 주의할 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주는 거랑 그냥 미리 주는 거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미리 흔든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고 나서 맞을 때만 흔든다. 이렇게 주면 상대방이 좀 지키는 것보다 멀리 주는 거니까 좀 치기 힘들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서비스 뭐 커트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회전볼 같은 거 넣을 경우에는 보고 나서 그러니까 스냅을 회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배웠던 뭐 쇼트성이나 여기서 뭐 이렇게 찍었을 때는 굴릴 수 있겠죠. 기다려서 칠 수 있다. 굴릴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어느 구질로 보낼 수 있고 같은 구질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세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기술이 틀리겠지만 조건은 상대방을 보고 나서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구질을 보고 나서 다시 할 수도 있죠. 커트성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요. 저거는 죽인다 했죠. 또 죽일 수도 있고 이 볼을 같은 볼을 공격성으로 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공선이 좀 좁지만 내가 먼저 같은 곳으로도 또 죽일 때 같은 곳으로도 카트성으로 보낼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모습보다는 코스 보고 나서 상대방을 한번 흔든 다음에 상대방을 흔들면서 자연스럽게 뺐을 때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흔들어서 뺐을 때 미리 이때 흔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흔들어 놓고 치면 더 상대방이 이 라켓을 보고 있으니까 줄 수도 있지만 놓고 그쪽을 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대 보고 있다가 흘릴 수도 있고 건들 수도 있고 스냅을 넣어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치는 건 뭐 순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나서 내가 같은 볼일 경우에도 다르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짧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짧게 줄 수도 있고 짧게 주고 다음 준비할 수도 있고 짧게 주고 다음 준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뜨는 거니까 이제 짧은 볼들은 감각적으로 친다고 하는데 하고 다음 준비까지 하고 다음 준비까지 이렇게 뜨면은 얻어맞겠죠. 그래서 짧은 볼이 어렵다고 하는 거니까 힘드신 분들은 굳이 짧게 주지 마시고 지금처럼 길게 오는 방향만 잡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대방이 그럼 내가 리시브하는 거는 내가 치는 순서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찍었냐 아니면 회전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고 타이밍 싸움이니까 타이밍은 앞에서 칠 수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커트나 기본 쇼트도 할 수 있지만 한 박자 빨리 아니면 한번 상대방이 흔든 다음에 치는 게 뭐 순서라면 순서 나만의 순서로 정해놓고 그냥 똑같이 오는 대로만 치는 게 아니라 요점만 주의하시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완전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낼 수 있겠죠. 반 커트면은 반 세워 카트볼이니까 반만 세워서 코스는 내가 방향만 이 카트볼의 구질은 절로 빠지는 힘이 생기니까 미리 그걸 알고 나서 각도 잡아놓고 알고 나서 찍었으면은 살짝만 더 올려쳐도 되고 반대로 잡아서 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접어치고 그럼 저쪽에서는 칠 때 어떤 볼인지 모르겠으니까 보고 나서 내가 코스를 빼든 보고 나서 코스를 빼든 보고 나서 코스를 빼든 죽일 수 있죠. 같은 볼일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죽여서 올릴 수 있고요. 문제는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낼 수 같은 볼일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집볼이지만 죽일 수도 있겠죠. 죽여서 코스 판단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뜨자마자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여유 되신 분들은 골라서 나와서 일부러 뺄 수도 있고요. 이런 볼은 뭐 응용이라고 치면은 기본적인 거는
앞에서 반도 안 지키는 볼을 살린다. 살린다. 또 죽인다. 죽인다. 이런 볼을 받기 어려워 하시는데 맞춰가지고 확보했는데 들어올 수 있죠.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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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간 살려준다. 반도 안 지키는 볼을 살린다. 반도 안 지키는 볼을 살린다. 안 지키는 볼을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는 올리고 스윙도 이제 모션을 써서 속이는 건데, 그럼 이제 서비스 리시브는 순서보다는 상대에 따라서 구질을 달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모든 볼을 아까처럼 처음에 좀 오버해서 제가 포핸드도 가르쳐드리고 다 해줬지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